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의 11%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강제 퇴거 사태를 막아낼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의 예산 결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도 9월부터 2차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미 전역의 20여 개 주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의석과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 465억 달러 가운데 고작 11%만 실제로 집행됐을 뿐이어서 무더기 강제 퇴거 사태를 막아낼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2일까지 시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강제 퇴거 중지령도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700만 세입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70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 위기에 다시 내몰릴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 465달러나 제공됐으나 너무 느린 주정부, 지역정부의 지급 속도로 강제 퇴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금 465억 달러 중에서 7월 말까지 고작 11%인 51억 달러만 집행됐습니다. 렌트비 지원금이 연방에서 주정부, 지역정부로 내려갔어도 지역정부들이 신청서를 받고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랜드로드에게 제공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아주게 되는데 실제 집행이 너무 저조한 겁니다. 그나마 6월에 10억 달러, 7월에 17억 달러를 제공했고 8월에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전체 집행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의 중지령을 만료시키고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새로 부과한 강제 퇴거 중지령은 자칫하면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중지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CDC가 강제 퇴거 중지령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지령도 불법 판결로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강제 퇴거 중지령이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으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 전역의 세입자 700만 가구 가운데 장기 연체자들부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무더기 강제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따라 더욱 간단한 신청서를 받아 더욱 신속하게 심사와 승인 절차를 끝내고 심각한 세입자들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강제 퇴거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도 지난번 판결과 같이 불법으로 판결하되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이 집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고 연방의회가 입법화되면 강제퇴거 중지령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민주당의 독자 가결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3조 5천억 달러나 투자해 헬스케어와 교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세부 법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결집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에서 다소 낮추고 홈케어와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 등은 축소 또는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여름 휴회를 일시 중지하고 워싱턴에 돌아왔던 연방 하원이 민주당 내 진보 중도파 간의 타협으로 예산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3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에 담을 세부 법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통과시키는 데 적용되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 상임위원회들은 주관하는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을 구체화해서 9월 초에는 위원회에서 가결 처리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확정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대부분을 반영해 구체적인 법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예산위원회는 9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통과한 세부 법안들을 하나의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 또는 헬스케어와 기후 법안으로 통합하고 명칭도 확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들 사이에 비교적 인기가 높아 최종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세부안으로는 헬스케어 확대로 오바마 케어에 확대된 정부 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메디케어의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4살의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포함해 무상교육을 4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들을 위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보육비도 지원하는 방안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12주 동안 병가 또는 가족 돌보미를 위해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중도파들인 상원과 하원 의원 각 10여 명씩은 총규모 3조 5천억 달러가 너무 크다며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최대 블록인 95명의 하원 의원이 속한 진보위원총회와 상원 의원 21명은 추가 현금 지원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 중도파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을 겪어야 하고 막판에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도 9월부터 2차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자원자들을 상대로 임상실험한 결과 얀센 백신을 2차 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9배나 강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9월부터는 2차 부스터샷을 맞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20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접종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FDA는 9월 2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번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확정 발표하면서 존슨앤존슨 백신은 임상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얀센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 중에서 지원자 17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2차 접종을 한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면역 효과가 9배나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또 한 번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면역 효과가 66에서 72%에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입원을 막아주는 효과는 71%, 사망을 저지하는 면역 효과는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사의 임상실험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기 직전에 이루어져 면역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8개월이 지나면 2차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도 3차 접종자들이 면역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10배 안팎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임상실험 결과를 FDA에 제출해 인정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FDA와 CDC는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는 면역 효과가 다소 약해지고 접종을 완료한 지 8개월이 지나면 급속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에 돌입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곧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도 한 번 맞은 지 8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같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2차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1,4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씩 맞은 화이자 백신은 2억 5천만 회, 모더나는 1억 4,400만 회가 접종됐습니다. 버지니아에 6천 명 이상이 도착한 것을 비롯해 메릴랜드와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20여 개 주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민간 항공기 편으로 덜레스 공항 등에 도착해 입국 수속과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등을 마치고 미군 기지에 일시 머문 후에 장기 정착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의 폭정과 보복을 두려워하며 아프간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미 전역의 20여 개 주가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난민 6천 명 이상이 버지니아 챈틀리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랠프 놀덴 버지니아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버지니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놀덴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밝히고 국무부 등 연방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 6천여 명은 인근에 있는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서 입국 수속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피터스버그에 있는 포트리, 블랙스톤에 있는 포트 피켓 등 두 곳의 미군 기지로 이동해 임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에 도착한 6천여 명 가운데 10%만 버지니아에서 정착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랠프 놀뎀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미군들을 10년 이상 돕다가 탈레반 보복을 두려워해 탈출한 한 아프간 난민은 현재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4만 명이나 몰려 있다며 탈레반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행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부모 형제들은 아직도 아프간에 남아 있다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아프간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당면 목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인들과 함께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미국인은 탈레반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먼트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카불 공항으로 내달려 탈출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외에도 동부의 뉴욕과 매사추세츠, 서부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레곤, 중부의 일리노이, 아이오와 등 지역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20여 개 주가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고 돌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의석과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각종 연방 지원금 산정도 달라져 막대한 여파를 미치게 되는데요. 인구가 늘어 하원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이 늘어나는 곳은 6개 주인데 텍사스가 유일하게 2석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5개 주는 1석씩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7개 주에서는 1명씩 감소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얼굴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2020 인구 센서스 결과 워싱턴 정치 지도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 13개 주가 2022년 중간선거부터 적용되는 연방 하원 의석과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증가할 주들은 6개 주인데 텍사스 2석을 포함해 플로리다, 콜로라도,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이 각 1석씩입니다. 1석씩 줄어들게 되는 주 지역은 7개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건, 웨스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이들 7개 주 가운데 웨스트 버지니아 한 곳과 접전지 오하이오를 제외하고 5개 주는 민주당 아성들이어서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로 뽑히는 연방 하원의원들은 현재 인구 71만 명당 1명에서 76만 명당 1명으로 더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2024년 대선에 적용될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최대 표밭 캘리포니아가 52명으로 줄어들고 텍사스는 38명으로 늘게 되며 플로리다 28명, 뉴욕 26명의 순으로 새로 배정됩니다. 벌써부터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 220대 공화 212 공석 3석의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30석 내지 60석이나 상실해온 징크스가 있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탈환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부터 탈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수 있고 아무 일도 못하는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2024년 대선에서는 백악관까지 탈환할 수 있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공화당 후보로 많이 내세우고 공화당의 하원 탈환을 앞장서 돕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로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는 시나리오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